정조 임금의 조선시대 한 남성이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나리, 퇴근하리, 나리, 퇴근하리. 새벽부터 웬 소란이냐? 검사관 나리께서요. 어허, 검사관 장정호가 어쨌다는 게냐?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왕의 명을 받아 선대왕의 서책을 정리하던 검사관 장종호가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절명하였사옵니다. 장종호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규장각 관리인 이인몽. 형조참이 정혜경 어른께 가서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내가 도움을 청하도록 전하시게. 예. 직접 뵙고 전해하오. 예. 한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는 일대 개혁을 꿈꾸고 있었는데 관중이여! 이 일을 어찌 처리하면 좋겠느냐? 이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기 위해선 형조참이 정혜경에게 맡기심이 좋을 줄 아옵니다. 아니다. 이 일은 그리 처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좌의정 심한지대감을 불러라. 임몽의 보고를 받은 정조는 노론의 총수인 심한지에게 이 사건의 조사를 맡기고 임몽에겐 또 다른 명을 내립니다. 며칠 전 과인이 장정호에게 맡겼던 서책이 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 그 서책부터 챙겨오도록 하라. 예, 이유 없이 거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왕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규장각으로 향하는 임몽은 근처에서 수상한 자를 발견하죠. 아니, 내 집에 이경출이가 아니신가? 여긴 자빈의 출입이 언급되어 있는 곳인데 안 되겠다. 이리 따라오너라. 그를 신문하기 위해 붙잡지만 글쎄 이건 놓고 정례야! 양례야! 뒤통수를 가격당해 기절하고 맙니다. 이놈이 비키지 못할까? 그 시각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다 억울하게 잡혀온 최이숙을 구출합니다. 아니옵니다. 이 자들은 작당하여 천주학을 천판죄로 잡아들인 중죄인은 닥쳐라 이놈! 냉큼 물러서지 못하겠느냐? 자네 여기 웬일인가? 규장각 이대계 나리에 급한 분부를 갖고 왔습니다만. 마침 잘 됐네.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고 저 안에 안하게 한 사람 있어. 가서 업고 좀 나오게. 그렇게 구출된 정조의 스승인 최재공의 아들 최이숙이 깨어나지만 금방 붙잡히게 됩니다. 전옥수의 주인을 빼돌려 관아의 주실에 눕혀놓더니 대체 형렬의 지엄함을 어찌 보고 한 짓인가? 어서 주인을 이리로 넘겨주게. 계속 가라니까. 예. 여봐라. 뭐하고 있느냐? 어서 주인을 포박하여. 대가! 이것은 관건을 사칭한 사형이요 사형. 저놈의 집에서 전주시의 책과 십자가인지 뭔지 신앙 기물들이 발견되었는데도 내놈은 끝까지 저놈을 비호할 작정이냐? 초르듯 모진 문초를 하는 것이 목민관의 올바른 행동이란 말이오. 이 사람이 누구요? 주상전하께서 스승으로 모시던 최재공 선생의 자제분 아니오? 그건 그거고. 그렇다면 내 당장 입궐해서 주상전하께 여쭤보겠어. 그깟 십자가인지 뭔지 때문에 저렇게 사람을 죽어가게 해야 하는지. 고상하게나. 글쎄 놓으시라니까요. 지금 의원이 진맥 중이니 어서 문이나 닫아라. 최이숙은 현 주사에게 죽기 직전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내 말 잘 듣게. 선대한 마마의 금등지사가 오늘 꼭 어르신. 막 운명하셨습니다. 결국 최이숙은 죽게 되고 함께 천주교를 믿다 잡혀온 여인은 가까스로 풀려나죠. 방면기로 했으니 걱정 마시게. 고맙사옵니다, 참여를. 혹시 규장각 이대교? 대감마님. 왜 그러는 게요? 선대왕 마마의 금등지사가 무엇입니까요? 선대왕 마마의 금등지사? 예. 갑자기 무슨 소리신가? 실은 오늘 아침 나리! 대교 나리! 좌의정 대감께서 나오시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세요.
장종호의 시신에 대한 검열이 시작됩니다. 대감마님, 이건 돌림병으로 죽은 게 아니옵니다. 틀림없나? 원역도 투창도 아니옵니다. 그럼 사인이 뭔가? 도구로 죽은 것도 아니었고 외상도 없사옵니다. 죽은 사인이 정확히 나오질 않자 임몽은 형조참의인 정약용에게 이 사건을 알아보도록 부탁하고 사건을 조사하던 정약용은 아궁이에서 석탄을 발견합니다. 이 돌을 태울 때 무색무취의 연기가 나는데 바로 그 연기 속에 독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독살이 틀림없네. 노로는 서울 출신의 장종호가 죽자 모든 화살을 정조에게 돌립니다. 내 일찍이 장종을 한 자의 천품을 알아보았네. 그 비세난 서울의 뿌리가 어디로 가겠는가? 죽고 사는 일이 어디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옵니까? 주상께서 뿌리 없는 서울 출신을 기용하신 잘못도 있네. 대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같은 시각 정조는 사도세자를 그리워하며 시를 읊으라 명합니다. 시경 빈풍편에 나오는 올빼미를 외워보아라. 올빼미야 올빼미야 내 자식을 잡아먹었거든. 내 둥어리는 헐지 마라. 알뜰살뜰 길러낸 어린 자식 불쌍하다. 하늘 흐려 비 오기 전 뽕뿌리를 벗겨다가 창가문을 엮었더니 이제 너희 낮은 백성이 감히 나를 모욕하느냐. 이 올빼미씨가 담고 있는 뜻은 억울함이니라.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또 다른 죽음이 발견되는데 아리 그래, 어찌 되었느냐? 이동철 죽었다옵니다. 죽다니. 내시경께서 아침에 소임장소에서 무단히 이탈한 젊으로 이내간에 목을 베셨답니다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2명이나 죽어나가다니. 둘이 아니야. 셋일세. 하루아침에 궁궐 안에서 3명의 살인사건이 발생됩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니 잠시 들어오너라. 자네, 장종호가 금직을 선 사흘 동안 혹시 무슨 말 들어본 적 없나? 딱 한 가지. 그래, 딱 한 가지. 예, 저 사흘 전 소인이 진지를 올리러 갔었는데 갑자기 무시길 너는 돌아가신 사도세자 저하를 어찌 생각하냐 하셨습니다요. 이날 일어난 3명의 죽음이 금등지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선대왕 마마의 금등지사는 무엇이옵니까? 금등지사? 그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억울한 사연을 비문에 담아서 후세에 그 뜻을 밝힌다는 고사 아닐까? 헌데 자네 그 말 어디서 들었나? 아침에 현주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현주사가? 노론과 남인의 갈등이 심해지자 정조는 일대개혁을 고민하는데 지금 같은 때에 군왕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부축하여 탕탕평평한 땅의 이치를 쫓아야 하느니라. 그러기 위해 구악을 갈아엎고 끊임없이 유신을 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껏 꿈꿔왔던 이상의 나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느니라. 정조의 수상한 동태를 눈치챈 노론의 수장 심한지. 지금 주상 전하의 생부가 누구신가? 사도세자 저하가 아닙니까? 사도세자가 우리 노론을 비판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 하자 우리가 미치광이로 몰아 죽게 했다고. 아버지의 원수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법. 아무리 주사이라도 이미 40년 전에 다 끝난 사도세자의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확실한 물증도 없이 무모한 처분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물증이 있지. 주상에겐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 목을 칠 확실한 물증이 있다. 노론은 정조의 무기가 될 금등지사를 찾기 위해 최이숙의 죽음을 본 현 주사를 가둡니다. 선대왕 마마의 금등지사가 오늘 꼭, 그리고 그것이 이대교의 전책에 있다. 예, 거기까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네 혹시 헤어진 자네 처 소식은 듣고 있나? 근래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실은
오늘 아침 최희숙 선생과 함께 잡혀왔던 천주학하는 여인이 자네 처였네. 사실 죽은 최희숙과 같이 구출된 여인은 바로 서학쟁이로 몰려 헤어지게 된 임몽의 전처였고, 무슨 짓들이냐? 그날 새벽부터 시작된 세 사람의 의문의 죽음과 선대왕 마마의 어필 조작 사건.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는 서학쟁이로 몰려 사정 파이까지 하게 된 내 아내도 포함되어 있었다. 임몽의 전처가 금등지사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론. 대감, 도대체 금능지사인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그 내용이 공개돼서 남인들과 민심이 들끓고 일어나면은 우리 노로는 뿌리채 흔들리게 돼. 지금 조정은 사림의 공기가 아니라 주상 한 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당이 되어가고 있네. 이 나라와 사직이 어찌 한 사람만의 것이란 말인가? 노론은 금등지사가 공개되면 왕실과 조정에 큰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궁궐을 뒤숭숭하게 만들 것이라며 임몽의 전처를 찾기 위해 도성 곳곳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임몽의 전처는 노론을 피해 집안에 숨겨둔 금등지사를 찾아 도망칩니다. 서울 차별 등 개혁을 시도하는 정조를 반대하는 노론. 의정부 우참찬 김세령의 상소이옵니다. 조정의 일은 조정의 일이요, 민가의 일은 민가의 일이옵니다. 서울의 차별을 폐하심은 명분의 문제가 아니요 나라의 기틀을 뒤흔드는 변고이옵니다. 변고! 과인의 정책을 변고라고! 과인의 눈에는 적자도 없고 서울도 없으며 양반도 종놈도 없다. 무슨 소리냐? 아랫집에서 구슬하는 모양입니다. 마을에선 광인으로 몰아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를 동정하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자네 요즘 저렇게 뒤주대왕을 무신으로 모시는 게 유행인가 아나? 아니 저것들이 억울하게 죽어 큰 원한을 가진 세자의 귀신이 그만큼 법력도 세다는 게지. 억울하게 죽긴 미쳐 죽었지. 아무튼 그 계집을 잡아서 금등지 삼은 우리 손에 넣으면 될 거 아닌가? 만약 그게 주상선에 들어간다면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지. 드디어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정조가 직접 나섭니다. 오늘 아침에 내시부 상설 이경추를 처벌한 사실이 있느냐? 오늘 아침 또 소임을 저버렸기에 천신이 기강을 세우기 위해 일벌백계로 다스렸나이다. 그자가 오늘 새벽에 죽은 검서관 장정호의 방에 무단히 들어갔다가 이대규에게 들키자 이대규를 혼절시키고 달아났다던데. 천신은 아직 못하는 일이옵니다. 그런데 죽은 장정호의 방 아궁이에서 유황을 바른 석탄이 발견됐다. 검서관은 바로 그 독연을 마시고 죽은 거지. 모함입니다, 전하. 모함? 그저께 과인은 검사관에게 몇 가지 서책을 정리하라고 맡겼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덧붙였지. 그 서책들이 선대왕 마마의 금등지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이야. 그때 과인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지. 바로 네 시간 너를 빼고 말이야. 여기 이자를 포박하여 장영영 내영 감옥에 가둬라. 장종호를 죽인 범인은 내시감 서인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는 노론 세력을 제거할 빌미를 만들기 위한 정조의 계략이었었던 것. 이놈! 그렇게 노론의 프락치였던 서인성은 제거되고, 정조에 대한 암살 사건이 일어나자 충신인 남인들도 분노하게 됩니다. 조정에서 그 노론들 싹 쓸어내고 우리 남인들이 다 장악해야 합니다. 선생님,
소생 약용이옵니다. 어서 들게. 근데 어인일로 모이라 하셨습니까? 오늘 최재공 선생의 소상이라니까. 오늘이요? 자신들을 치려는 정조와 남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노론도 대비책을 세웁니다. 좌상하라. 세검정에 모인 남인들이 속속 계숙집으로 향하고 있다옵니다. 지방유생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하다옵니다. 모든 아이들을 그 길목에 배치해라. 예? 그 계집은 금등을 돌려주게 그리로 갈 것이다. 예. 기아야. 금등지사를 찾던 노론은 임몽의 아이들까지 납치하죠. 기아야, 형아야. 설마 아이들까지 다치게 하겠는가? 자네한테 겁주려고 한 짓 같네. 오늘 벌어진 일들은 금등지사를 빌미로 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려는 주상전의 고육지책인 셈이네. 금등지사가 무엇이간데? 안에 계십니까? 이걸 전해 주라 하길래 금등지사를 갖고 도망간 임몽의 전처는 임몽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기는데 호랑이 울음소리 날 때 나 거기 머무리. 자네 처가 왜 이런 쪽지를 남겼을까? 제 처가 사업을 하면서 쫓겨다닐 때 자신의 거처를 이런 식으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자네 처는 지금 목숨을 내걸고 일을 하는 걸세. 이 글을 보면 말이야. 안에 계십니까? 최이숙의 집으로 향하던 심한지의 채찍근 구선복을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은 목적지가 같은 구선복과 같이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인들을 모이도록 하신 거군요. 그렇네. 들끓는 여론과 미심을 등에 업고 일대 유신을 하시려는 걸세. 무슨 환담을 그리 나누십니까? 출출하실 텐데 저녁 욕이라도 하고 가시죠. 저녁을 함께한 세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 감정이 격해집니다. 대체 지금은 다 썩어서 백골이 되었을. 그 사도세자의 일을 들추어서 어쩌자는 겁니까? 오죽하면 아비가 아들을 잡아 죽였을까? 이 무엄한 놈이. 자네 그 말로 인해 역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모르나? 내 선친께서는 역적으로 몰려 돌아가셨어. 하면 주상께서 자신의 부친 원수를 갚기 위해 내 아버지의 목을 치는 것은 순이고 내가 그 원수를 갚기 위해 나선 것은 역이란 말이오니까 지금 주상의 속셈은 어쩌라 이 역적놈아! 네 이놈! 당장 거두지 못할까? 늦은 밤 최이숙의 집에 도착한 두 사람. 이곳에서도 금등지사를 두고 노론과 남인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그 규장지부가 찍힌 채 금등지사를 보았소? 지금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내놓으시오 당장. 금등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위서운은 하시는데 용조대왕께서 친히 쓰신 서책에는 규장지부라는 어보가 찍혀있고 또한 규장지부는 감자 같은 것으로는 위조할 수 없는 남경산 인주를 사용하는 줄은 다 아는 사실 아니옵니까? 악기 왜 이리 소란하냐? 좌상대감을 불러오라시는 주상 전하의 어명이오. 금등지사를 받아 노론을 칠 계획인 정조는 스승 최재공의 집까지 오게 되고 신하의 소상이래 주상 전하께서 거둥하신 이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옵니다. 하나 최재공이 과인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좌상께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소. 세상에는 변치 않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소.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그것이오. 하오나 그 그리움이 너무 커 새 사람을 맞지 못함은 군자의 자세가 아닌 듯 싶사옵니다. 과인도 이제부터라도 좌상에 뒤지지 않게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볼까 하오. 이젠 그 때가 된 것 같소이다. 자네 먼저 폭포로 가 있게. 남몰래 빠져나온 임몽은 1년 만에 헤어졌던 전처와 만나게 됩니다. 절대로 오셔요. 선대영 마마의 금등지사이옵니다. 어서 수상전하께 가셔야 하옵니다. 어서 가시어요. 드디어 그토록 찾던 금등지사를 손에 넣게 된 임몽. 영조대왕 40년 전하께서 선세자의 일을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시 올빼미를 읊으셨다. 예조 참판 최재공 전하의 명을 받들어 삼가 일을 적는다.
올빼미야, 올빼미야. 내 자식을 잡아먹었거든. 어린 자식 불쌍하다. 하지만 뒤를 밟은 노론에게 전처까지 죽게 되며 위기를 맞이합니다. 서책을 넘기고 목숨을 걸어. 발칙한 놈! 어리석구나! 노론의 공격으로 금등지사를 잃게 되고 노론을 치려던 정조의 계획도 실패로 돌아가죠. 그날 뒤 얼마 후 주상전하께서는 갑자기 승하하셨다. 그분이 꿈꾸던 영원한 제국 역시 막을 내렸다. 그렇게 3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된 임몽. 어느덧 내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 30년 전 그날 하루 동안에 이 기록이 후세에 전해져 해안을 가진 선비가 이 글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려만 준다면 미천했던 한 선비가 조금이나마 짐을 벗을까 한다. 금등지사를 둘러싼 왕과 신하 간의 권력 투쟁을 그린 이야기, 영화 영원한 제국이었습니다.